평가 지표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되는 업무. 네네네. 이 부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평가에 대한 시행 세칙에 보면은 이 부분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자체표를 또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내가 해야 되는가, 우리 기관에서 간호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물리치료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사회복지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관리 책임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나눠서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일인 이유가, 예, 안녕하세요. 어, 그, 일단 이 일이라는 게, 평가 전체의 일이라는 게 양이 적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한 사람이 다 해도 되겠지만, 양이 각 직책별로 해야 되는 일도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원수가 적은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그 대부분의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역량들을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느 정도 그 인원수가 많은, 어느 인원수가 좀 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 분장을 해서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맞춰나가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공동생활과정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동생활과정 같은 경우에도 간호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회복지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실제 업무를 하실 때 간호 선생님이라고 해서 타자 업무나 한글 업무를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역량에 따라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동생활 과정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관 운영이라고 하는 대분류가 있는데요. 기관 운영이라고 하는 대분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사무국장, 사무원, 아니면 사회복지사 이런 어, 직책의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운영 규정, 운영 계획, 평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관리 책임자분이나 아니면 그 운영위원회 이런 실제로 이제 회의를 하시는 기관들은 사실 상관이 없겠는데, 저만 그런가요? 이게 다녀보면은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 만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무원, 사무국장, 아니면 사회복지사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기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인력 규전, 인력 추가 배치, 경력직, 인적 자원 개발 이런 것들은 사실 노무 업무예요. 그 기관에 인사과가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인사과 인사부로 나눌 정도로 그 크지 않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노무 관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가 보통 하시죠. 예, 그래서 관리 책임자가 노무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무국장님, 좀 크다고 하면 사무국장님이 인사 관리 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구나 인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꼼꼼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직책을 떠나서 인사 관리를 좀 꼼꼼하고 수학 산수를 조금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직원의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 책임자님이 최고로 많이 이제 참여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작성하고 하는 것들은 복지 파트 쪽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 자원 활용도 복지 파트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 설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설비는 이제 외부에서 실제 그 이제 내부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실제로 생활에서 생활 케어를 하시는 요양보호 선생님이라든지 요양보호 팀장님, 그리고 이제 밖에서 실제 하는 생활복지사님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시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관리인이 있다고 하시면 관리인이 이제 실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생 및 감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위생 관리 중에 그 식품, 식당, 조리실은 영양사나 조리장. 그 다음에 이 감염 관리에 이제 내부에 있는 감염병 관리 이런 부분들은 실제 생활을 하는 생활복지사나 케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 팀장님들 이렇게 같이 이제 상의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내부에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겠지만, 실제로 어르신을 대면해서 하는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 분장을 웬만하면 실제 생활복지를 하는 그 팀에 맡겨서, 그 팀 이름을 제가 이제 각각 기관마다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관리나 응급상황 대응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행정팀,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니까
사무팀에서 보통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야간보 이런 그 소급자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은요. 야간보는 그 이제 실제 근무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근무자 요양보 선생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인건보 통합사정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여 제공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각 파트마다 모두 다 사정 계획 재사정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야 됩니다. 간호 파트 따로 물리치료 따로 사회복지 따로 해서 통합하는 이런 형식으로 사례 관리가 그래서 그 사이에 껴있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급자 청결 서비스, 직접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간호 파트, 그 다음에 요양 파트 이렇게 물리치료 파트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업무 분장을 생각하지 않아도 누가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급자 등급 현황,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은 행정팀에서 보통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점수를 이제 그 밑에 이제 다른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점수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직책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사실 준비를 해요. 달력이 저희 그 국회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제 한글로 작성을 하시든 엑셀로 작성을 하시든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하시든 간에 어떤 직책의 분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가 지금 이게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게 조금 크게 해서 조금 보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책별로 사무원 선생님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어떤 작성을 해야 되는가 어떤 정기간의 문물 홈페이지 홍보자료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쭉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월별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별로 해야 되는 건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 변경됐을 때 해야 되는 건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뭐 간호조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또 서류를 해야 되는데 입소시 해야 되는지 매일 해야 되는지 매주 해야 되는지 매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는데요. 이거를 매월 매주 이렇게 이제 많이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거를 캘린더로 표시를 해서 지금 사이트에서 바로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캘린더 예, 지금 사이트에 안 나오네요. 그 캘린더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배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이버에다 국회어 치시면 국회어 솔루션 다운 받으시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이디 로그인 가입은 하셔야 돼요. 네, 가입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만든 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직접 기관에서 달력에다 표시해 가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 평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실제 해보시면 만만치가 않아서 그때그때 매월 매월 매일 매주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저희처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기관에서 그 직접 만드시는 거를 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1편 OT에서도 저희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렇고 두 번째에서도 지금 교육을 이제 실제 오셨던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가를 할 때 평가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 반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평가를 할 때 이제 앞으로 내년 평가인데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기관들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은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분배해주는 지혜가 상당히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런 그 예를 들어 과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그 소모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원래 이제 실제 업무, 어르신을 케어하는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리를 해서 각 선생님들이 부하가 적게끔 그거는 이제 시작을 미리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그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보다는 부하가 적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으로 작성을 하든 아니면 뭐 수기로 작성하든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이 큰 틀, 나무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무만 제대로 보시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혹시 캘린더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캘린더 링크를 유튜브에다가 드릴 테니까요. 캘린더 그 요양원 공동생활과정 그 캘린더를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캘린더 그 링크에서 들어가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어
아이디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고 나서 캘린더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운영 규정을 하게 되면 앞에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운영 규정을 집중적으로 오늘 끝내기가 사실 어렵게 돼요. 그래서 운영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 파트에 나눠서 운영 규정과 지침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실제 지표를 들어가는데, 지표 들어갈 때 여기 보시면 1번, 2번을 건너뛰고 사업 계획서가 이제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3번으로 들어갑니다. 3번. 네, 오늘 아마 예상치 못하셨을 텐데 오신 분들, 네, 3번 네, 할 겁니다. 3번 진행을 할 때 제가 준비한 PPT가 있으니까 PPT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1번, 2번은 운영규정과 사업계획서예요. 운영위원회입니다. 예, 제 지금 얼굴 나오네요. 예, 운영위원회가 나오고요. 지표 읽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위에 평가 지표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풀 때는 평가자의 그 질문 의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가자의 질문 의도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이런 걸 보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볼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지표를 볼 때는 필수사항하고 시간을 보셔야 돼요. 시간. 얼마마다. 시간. 일단 필수사항이 어디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면 밑에서 한번 눈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간 운영에 반영합니다. 근데 얼마나? 연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운영위원회 회의로 뿐만 아니라, 트루스님 안녕하세요. 예,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실제 지금 적으시면서 듣고 있다면 반영이란 말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이란 말을 꼭 적어주세요. 이게 어떤 부분이든 간에 반영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반영을 어려워하신다. 반영을 어려워한다는 것은 그 출제자 의도를 잘 모르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반영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례 회의에서도 나오고, 뭐 상담에서 나오고, 뭐 교육적인 계획, 뭐 결과 반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반영이란 말이 나와요. 프로그램에서 나올 수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이 반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반영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출제자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저한테 그 배우시는 원장님들한테는 꼭 이 말씀을 드려요. 반영은 전략을 짜서 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라는 이야기다. 반영은 전략이 수반된다. 전략.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략이 수반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기관 운영에 반영을 하려면 그 전에 어떤 전략이란 걸 짜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야지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계속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앞에 편집으로 올라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을 점수를 맞을 수 있게끔만 하고, 실제 제 개인적인 꿀팁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에서만 공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운영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그 결과를 그 중에서 골라서 1년에 한 번 반영합니다라고 하는 출제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의도를 실제 이제 기간을 보고 나면 뭘 보시라고 말씀드렸냐면 필수사항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필수사항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인원 구성이 필수사항이네요. 운영 구성은 내부 인사로는 시설의 시설장님, 그 다음에 시설에 있는 거주자, 그러니까 입소자 중에 한 분 대표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죠. 시설 종사자의 대표, 직원 대표분들이죠. 이분들을 내부 인사라고 하고요. 외부 인사는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입소자에 있는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가 한 분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후원자 대표, 지역 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이런 분들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외부 인사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필수사항이 5명 이상 15인 이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 인사는 3개 분야 이상으로 각 1명에서 2명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그러면 세개 분야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무조건 넣어주시고,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 대표 지역 주민 넣어주시고, 공익단체 추천인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 대표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하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복지 공무원을 실제 우리 운영위원회 집어넣기가 바쁘신 분들이 많다 보면 넣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공익단체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공익단체를 주위에서도 찾아봐서 추천일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관에 후원자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각 분야에 한 명, 두 명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분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사실 7명 이상이 사실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어렵다고 하면은 보호자 대표, 후원자 대표, 그리고 지역 주민만큼은 무조건 집어넣어주고, 공익단체 추천인은 이거는 직접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청, 구청에 있는 공무원을 모셔오기에는 웬만한 인맥이 있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공무원은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 그 센터 있죠? 주민센터에 가보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고요.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면 사실 다른 반대급부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그 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봉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제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실적을 조금 도움을 드리면서 이쪽 한 번씩 참여를 해주십사, 그리고 위촉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향을 밝혀서 운영위원회로 끌어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미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운영위원회 다 구성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깊게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충분히 방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아직까지도 못 찾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고, 공익단체라고 하면은 그 실제 네이버에 쳐보면 공익단체가 나옵니다. 우리 지역 뒤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단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추천 좀 해달라고, 우리 운영위원회. 그러면 이 부분 참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교수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운영위원회 한 분을 넣어 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필수상 또 하나를 더 보니까 뭐가 있냐면, 확인사항이 일자 회의 내용과 참석자. 어렵지 않아요. 일자가 있고 회의 내용이 있고 참석자가 있고, 외부 인사는 꼭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외부 인사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꼭 한 명 이상은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촉은 여기 있는 분들을 포함을 시키되, 세개 분야 이상으로 참여를 시키되, 그리고 참여를 실제 회의를 할 때는 한 명 이상 참여를 하고 꼭 발언을 확인해라. 여러분들 여기서 점수를 1점을 다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꼭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발언 내용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안 넣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회의에서 그냥 해설자님이 따다다다다다 얘기하는 형식으로 문어체로 그냥 작성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끝냈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외부 인사 누구누구가 어떻게 하는 거를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어렵게 쓰거나,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누가 어떤 부분들을 제안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그냥 구어체로 얘기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뉴얼상 문어체를 써라, 구어체를 써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법인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일들 때문에 문어체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구어체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구어체를 쓰면 이 참석자 발언 내용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구어체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전부터 해오셨던 문어체로 하셨던 분들한테는 그게 더 불편한 일이라고 하면 그냥 문어체로 쓰시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 연 1회 이상 반영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그 부분을 실제 반영을 해서 실제 우리 그 시설 서비스를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적용을 하거나, 복지에 적용을 하거나, 어르신들 노인 학대 예방에 적용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을 하고, 예산이나 뭐 결산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1번을 지금 보면 지금 외부 인사 3개 이상을 포함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위원 중에 후원자 대표, 지역 주민 합해서 2명을 추가해서 구성할 수 없으니까 후원자 대표하고 지역 주민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고, 외부 인사 3개 인사 분야가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참여는 한 명만 하시면 돼요. 한 명 이상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외부 인사 1명 이상이 참석한 경우만 인정을 하고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고 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했죠. 그리고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이 충실하게 운영돼야 인정하고 서면 회의는 인지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서면 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면 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지금 코로나 사태하고는 사실 조금 동떨어진 얘기예요. 이게 매뉴얼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2018년도에 그 공고가 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실제 이거는 사업법에,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할 때 사업 안내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코로나는 예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외가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공고가 안 됐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운영일의 회의 결과를 기간 운영 등에 반영하는지 확인한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영위원회를 할 때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인원수를 5명에서 15명 이하인데 뭐 5명에서 7명 정도로 보통 많이 하시죠. 그래서 외부 인원 외부 인사를 3개 분야 이상을 하되 후원자 대표와 지역 주민은 공통으로 둘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한 분만 들어가게끔 하고 외부 인사 3명을 하게끔 이제 진행을 하시라. 그리고 만약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찾기가 어려우시면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가서 복지 쪽 관련해서 얘기도 좀 하고 그쪽 업무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협조를 하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협조를 좀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좀 와주십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참석을 해서 그 불의 발언 내용이 1명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반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업무에 대해서 이 서류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떠나가지고요. 이게 이제 명단이에요. 운영위원회 명단을 구성을 하는데 이건 서류를 필수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서류를 만드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 어차피 오른쪽은 안 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좀 크게 켜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땡땡땡 누구 어떤 위원 간사 누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속 및 직위를 이제 적고 그다음에 임기를 이렇게 적는 형식으로 네네 이렇게 임기를 적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명부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국회의원 요양원에 대한 운영위원 명단 이 명단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운영규정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운영규정 안에는 별칙으로 이 운영위원회 규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운영 규정 안에 아예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영규정 안에 따로 운영규정 안에 넣지 않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운영위원회 관리규정, 세부규정을 따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세부규정에 보면은 땡땡땡 요양원의 운영위원회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저런저러한 일들을 하고 어떤 분들을 구성으로 하고 건의사항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정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 규정할 때 같이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 명단 보여드렸고 취임 승낙서 이런 것들은 일부러 만들어요. 일부러 이거 어차피 취임 승낙이라는 부분은 그쪽에서 승낙을 한 거고 어차피 위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우리 권한이 아니고 시군구 권한이에요. 원래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런 시설 운영에 따라서 그냥 취임을 하겠다. 그냥 그 본인이 그냥 사인하는 정도로 우리 기관에 주는 정도로 취임 승낙서 정도 받아 놓으시면 뭔가 있어 보여요. 이게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게 나중에 뒤로 가면 알겠지만 뭔가 의전, 관시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관이 봤을 때 좀 있어 보이게끔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취임승낙서 같은 것도 이제 만드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누구누구가 민주성,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취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이 승낙하는 내용을 넣는 거다. 우리가 위촉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위촉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에서 위촉하는 거입니다. 실제 이제 사업 안내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평가를 위해서 꼭 중요하진 않지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은 사실 점수 나오는 데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